지난주 막을 내린 잼버리 대회에서 많은 민원이 빗발쳤던 건 모기 등의 벌레와 화장실 위생 문제였습니다. 예견된 문제들이었지만 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대회 시작 전 관계기관들이 개인 방역이 최선이라고 판단했고 화장실 청소 인원도 당초 15명만 배정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폭염뿐 아니라 야영장의 벌레들도 잼버리 대원들을 괴롭혔습니다. 샌드플라이라는 파리가 되지 않고 살을 뜯어먹고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절지동물과 벌레가 있는데 그거 역시 물면은 이렇게 수포를 형성하는. 잼버리 조직위도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올해 1월과 4월 두 차례 방제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드론 방제는 바람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이며 연무 소독 역시 3시간만 효과가 있을 뿐 근본 퇴치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병관리청도 농촌 지역 특성상 사전 방제보다는 개인 방역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예산 7억 원 가까이가 방제 작업에 투입됐지만 결국 개인이 알아서 기피제를 뿌리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 된 겁니다. 대회 초반부터 논란이 일었던 화장실 청결 문제도 사전 준비 부족 때문이라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300여 곳이 넘는 화장실 청소 인력으로 애당초 15명만 계획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만여 명이 넘게 사용하는데도 하루에 한 번 청소가 원칙이었습니다. We were concerned that the toilets weren't being cleaned frequently enough. There wasn't soap in there and it wasn't safe and there was rubbish building up as well. 위생 관리가 불가능해지자 다른 인원을 급히 투입했지만 민원이 빗발쳤고 결국 대회 도중 용역 인원 100명이 추가 투입됐습니다. 감사원이 잼버리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준비 과정에서부터 이미 파행이 예고됐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잼버리 K-팝 콘서트는 전 세계 청소년들을 하나로 묶는 축제였지만 뜨거웠던 열기만큼 후폭풍은 컸습니다. 이곳은 지난주 K-팝 콘서트가 열렸던 서울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행사는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지만 잔디는 이처럼 큰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10억 원을 넘게 투자해 양탄자 같다는 호평을 받았던 하이브리드 잔디는 며칠 사이 잡초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라운드 위엔 긴 줄이 남고 곳곳이 패여 있는가 하면 골대 부근은 T자 모양으로 잔디가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이곳은 무대가 위치해 있던 그라운드 남쪽 지역입니다. 다른 곳보다 유독 손상도가 심해 현재 잔디를 모두 드러낸 상황입니다. 무대 장비의 무게로 그라운드 지반까지 내려앉은 탓에 평탄화 작업부터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구와의 홈 경기를 불과 나흘 앞둔 서울구단은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체부는 비용을 전액 지원해 모레까지 신속히 복구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전의 잔디 상태를 되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19일날 개최되는 FC 서울, 그다음 대구 FC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어쨌든 이번 주 목요일까지 손상된 잔디 긴급 복구를 최대한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맨시티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당시 배수가 잘 돼 찬사를 받았던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당장 K리그 경기의 정상적인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축구 팬들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베트남 스카우트 대원들이 머물렀던 한 대학 기숙사 앞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스카우트들의 가방을 구급차에 차곡차곡 싣습니다. 짐으로 가득 찬 구급차를 몰고 어디론가 갔다 금세 돌아와 또다시 가방을 실어 옮기길 반복합니다. 이 모습은 한 주민이 사진으로 찍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면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글쓴이는 119 구급대원을 짐꾼으로 썼다고 개탄했는데 하루 만에 비슷한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구급차는 이제 응급 상황에서 사용돼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짐을 나르는 데 사용한 것은 좀 잘못된 사용이 아닌가. 대전소방본부는 좁은 도로로 이동하는 게 위험해 보여 현장에 있던 행안부 직원의 요청에 따라 가방을 옮겨줬다고 해명했습니다. 소방 측의 해명대로 이곳이 얼마나 좁고 걷기 어려운 길인지 직접 짐을 메고 걸으면서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도 측정해 보겠습니다. 학교 앞까지 160m, 1분 40초가량 걸렸습니다.
특히 이들 구급차는 스카우트 대원들이 지역에 머물렀던 기간 내내 곳곳에서 근접 대기했는데 대전의 경우 전체 6분의 1에 해당하는 구급차 6대, 구급대원 18명이 배치되면서 나머지 구급차가 하루 10번 이상 출동해야 했습니다. 법률에 정해진 걸 무시를 하고 이삿짐 센터처럼 짐을 옮긴다는 건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노조 소방본부는 이참에 무분별하게 구급차를 동원해온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곽동아입니다. 국민의힘은 1,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잼버리 예산의 용처를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세금 도둑질한 사람을 엄벌에 처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를 정면 겨냥했습니다.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정작 대회 준비를 소홀히 해 잼버리를 망친 주범이 누군지를 다 아는데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까?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자체 감사를 통해 전북이 잘못한 부분은 책임질 거라면서도 수십 년 국책 사업인 새만금 사업에 대한 폄훼엔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인의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주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 무능력, 무책임이 잼버리 파행의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는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라며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갖고 잼버리 부실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백서를 기록하고 잼버리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감사원 감사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면서도 책임감 부족 지적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거운 책임감 갖고 계시고 그 잼버리 책임인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열리는 국회 행안위에서 잼버리 파행에 대한 현안 질의도 예정된 가운데 김관영 지사 출석에 대한 여야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에 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지다입니다.